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8월 23일 토요 경마 서종수의 가고 안 가고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혹석이 이제 노을 경마죠. 노을 경마가 이제 2주 딱 2주 남아 있습니다. 2주. 이번 주 경마 주간하고요. 이제 8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인 8월 다섯째 주 이제 딱 2주간 남아 있는데 서종수가 조금은 이 노을 경마에서 좀 부진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특히나 토요일 날은 상당히 서종수가 생각을 해도 너무 잘하고 돌아왔는데 일요일 날 정말로 여러분들께 어디 진짜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비 쫄딱 맞아가면서 한 예상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보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8월 23일, 24일 노을 경마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 정말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야지 그거에 보답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을 경마 이제 2주 전 마감 2주 전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경주풀이 들어가기 앞서 항상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는 코너가 있죠. 최범현의 집중 분석 코너 시간입니다. 이제 고정 코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수가 이제 계속 최범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식상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최범현 기수가 최근 들어서 기승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이거를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마필에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최범현의 집중 분석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예 최범현 기수가 아예 대가리로 팔리는 인기마들을 많이 기승하게 된다라면은 이 코너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기수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토요 경마 14경주 중에 총 5개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 기수들보다는 기승을 많이 하는 횟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팅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마필들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두의 마필, 좋은 인연, 장수타로, 루나챔프, 해마루, 당산대엽 이렇게 5두의 마필에 기승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배팅권에서 좀 노려될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루나챔프와 해마루란 녀석입니다. 루나챔프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의 마필인데 아마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일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은 날로 갈수록 이제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보다 그 직전 경주였죠. 직전 경주의 걸음 자체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죠. 이게 폭발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폭 자체가 상당하고 그리고 근성 그리고 기본 자체, 말 자체에 뛰려는 습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 있다고 해요. 루나챔프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이번 경주 역시 돈을 벌 녀석이다. 상금을 좀 벌 녀석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나오는 이제 해마루인데 아마 그 편성 자체가 아마 혼전으로 짜여져 있는 상당히 난전일 겁니다. 하지만 이 해마루란 마필은 직전에 말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직전에 승부가 없었던 이유는 말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승부 자체가 없었던 녀석이 바로 해마루인데 이번에는 말이 직전보다 더욱더 좋아졌다는 게 확인됐고 직전에 어느 정도 이제 착순권에 맴돌면서 가능성 즉 믿음감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방에서도 자신하는 분위기고 기승하는 최범현 기수도 이마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나챔프, 해마루 요 두 마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당산대엽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노려야 될 마필이에요. 뭐 직전에 바닥에서 보여준 그 발군의 추임력, 뭐 역시나 이번 경기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루나챔프 해마루 당산대요. 반면 좋은 인연과 이 장수타루는 배팅권에서 날려도 될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 좋은 인연이란 마필, 뭐 제가 이런 사설을 했죠. 마주가 관리비를 못 내서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마필이 있는데 바로 그 마필이 좋은 인연이다. 그러면서 직전에 강한 승부를 했어요. 하지만 걸음 자체는 영 시원치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좀 강하게 만났다. 그렇게 강하게 읽어줄 마필은 아니고요. 신의 마필인 장수타루는요. 아직까지 힘이 덜 찼다고 합니다. 다음에 힘이 좀 찬 이후에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 추천드리도록 하면서 뒤에 나오는 세 마리죠. 루나챔프 해마루 당산대요. 이 세 마리만 배팅권 안고 가면서 나머지는 배팅권 내려놓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경주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가 오늘 준비한 추천 경주, 승부 경주는요, 7경주, 그러니까 5경주 시작으로 해서 7경주, 10경주, 12경주, 14경주 이렇게 5개 승부처를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와 패턴은 같습니다. 지금 14개 경주 토요 경마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좀 더 재밌는 경마 그리고 적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배당이 동반된 그런 경주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1경주부터 이 전반부에는요 큰 배당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약간 이제 기복마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매경주 배팅하시는 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배당판을 잘 보시면 거기에 또 답도 있습니다. 최근의 배당판들은 5, 7, 10, 12, 14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면서 1경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경주월이 1300입니다. 총 11두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 내려돌 마필은 9번마 돈진입니다. 돈진. 이 돈진이란 녀석은 이제 역수입마죠. 말레이시아에서 좀 뛰다운 녀석인데 8천만원짜리 매니피 새끼 나름 고가의 마필이라서 수출이 됐다가 기대감을 안고 수출이 된 거죠. 하지만 역시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이 된 이후에 또 여기 와서도 그런 저런 이유로 경마 팬들한테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가 마필의 성장 과정이 너무나도 더디는 모습. 9번마 돈진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은 이 훈련 과정을 아무래도 외국 경주라든지 그런데 어렸을 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서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발력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마 돈지는 배팅권에서 시원하게 내려놓고요. 이번 경기에 노래될 마필은 5번마 올레이즈 위너, 6번마 매직 스텝, 7번마 머제스틱, 5, 6, 7 붙어있는 세 마리인데 이 5번마 올레이즈 위너는 1000m의 투표를 했었어요. 정말로 쉽게 승택 한번 1승을 한번 추가시켜보고자 1000m의 투표를 했는데 앞불싸 떨어져 버렸어요. 투표에. 근데 1300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세영이가 기수 발주 연습까지 철저하게 딱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로 와버리는 바람에 좀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 건데 뭐 1300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1000m에 쉽게 이기려고 갔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300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한 선행으로 나가보겠다라는 그런 예고죠. 6번마 매직 스텝이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요. 올레이즈 위너가 선행 가고 6번마 매직 스텝이 따라가는 전개를 생각하고 있고 직전에 7번마 머제스틱이죠. 그때 당시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아직 힘이 덜 찼다는 이유로 서종수가 배팅권에서 날려드렸던 녀석, 이 방송에서도 꺾어드렸던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포지션을 가는 분위기로 바꿔갖고 7번마 머제스틱, 직전보다 힘이 부쩍 찬 모습입니다. 5, 6, 7 세 마리 강하게 노려주시고요. 9번마 돈지는 배팅권 내려놓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입니다. 총 12의 마필, 경주거리 1200. 외곽에 있는 10번만 머니데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아울러 한 말씀 더 얹자면요 이번 주에 46조 마필이죠. 46조 마필들은 배팅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싹 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자신하는 녀석도 없고 특별하게 뛸 녀석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 10번만 머니데이가 배당판을 좀 흔들 녀석인데 10번만 머니데이는
최근 계속 보여준 게 전부입니다. 다 이빨이 간 거죠. 마체가 또 얇고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없다라는 녀석이 바로 10번마 머니데이입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에 배팅권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마필 2번마 라이트 시킹, 6번마 클리너킨, 그리고 9번마 매직 라이더인데 이 2번마 라이트 시킹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겠지. 왜냐? 최근 두 번의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정말로 와야 되는 상황에서 못 온 거거든요, 이게. 즉, 마방에서는 이 마필을 못 온 이유가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승술 부족으로 못 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기현이기 때문에 강하게 좀 노려야 될 마필이고 6번마 클리너킨. 이 마필은 이 발주기 안에서 발주 요동만 없으면은 상당히 재밌는 녀석이죠. 아직까지 좀 어린 티가 있고 망아지기 때문에 발주기 안에서 약간의 요동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발주기가 열린 이후에 주로에만 나왔다 하면은 이 6번마 클린업키는 클린업 시리즈 뒤를 따라갈 녀석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6번마 클린업킨. 거기에 외곽에 있는 9번마 매직 라이더. 이번에는 이제 정정희한테 이제 줄 만큼 줬어요, 기회를. 3번 다 줬는데 능력검사 포함해서 3번이죠. 끌어내질 못했어요. 이제 마방에서 포기를 하고 이번에는 권석원이한테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즉 25조에서 이 9번마 매직 라이더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그만큼 마필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죠. 9번마 매직 라이더까지 배팅권 안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6번, 9번 배팅권 안고 가주시겠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머니데이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입니다. 경돌이 1200, 총 12두의 마필입니다. 최근에 1200경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냐면은, 이 1200이라는 이 코너, 그러니까 특성상 1700과 비슷해요.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경주 거리입니다. 왜냐면은, 바로 출발 이후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내가 숨을 쉴 때 바로 코너가 나타납니다. 즉 선행 가는 마필이 선행 이후에 다른 마필들의 방해를 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너 돌 때는 코너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갖다 붙여놓기 힘들죠. 왜? 같이 코너 숨을 쉬면서 코너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00이 이 선행 마필들이 유리한 거예요. 또 여기에 유리한 선행 마필이 또 낮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은 배팅을 노려야 될 녀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최보면의 집중 분석에서 제가 배팅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녀석이 바로 4번마 좋은 인연. 내용은 그때와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강한 승부를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좀 반응을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3마리 노리면 돼요. 3번마 선봉, 5번마 호세킹, 10번마 농본 선택인데 요 농본 선택은 뭐 기본기가 분명히 있는 녀석입니다. 농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10번만 농본 선택. 근데 요게 다른 이제 리비어 새끼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약간 이제 순발력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최대 포인트입니다. 저 역시 서중서의 생각도 같은 생각이고 오늘 1200거리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두권에 빨리 붙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그리고 5번만 호세킹.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인데 3세 데뷔입니다. 요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주로에서는 걸음은 상당히, 그러니까 걸음은 왔다라고 해요. 즉 주로에서 뛰는 그 걸음발 자체는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제는 발주기가 열리면서 약간 외곽으로 옆으로 사행을 하는 약간 이렇게 겁 많은 티를 내고 있다라는 게 단점인데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옆에서 뭐 다른 마필들이 좀 막아준다라면은 많이 밀리지 않고 경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편성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호세킹.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선행 마필이죠. 박상우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제대로 선행을 나서봤던 3번마 선봉이었는데 그때는 힘 한 배를 전혀 못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힘도 찾고 힘 한 배를 잘 할 수 있는 문정균 기수 3번, 5번, 10번 그리고 4번마 호세킹, 4번마 좋은 인연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국산마 육군입니다. 경조리 1000m 11두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여기 시네마필 2두 정도 좀 볼 녀석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 마필 중에 안쪽에 있는 치포라는 녀석이 정말로 살아남았어요. 투표에서. 원래 신마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1번마 치포 뭐 역시나 네츠게이트의 선행, 신의 마필 중에 얼마만큼 발 빠른 녀석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1번마 치포의 최근에 보여준 선행력은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1번마 치포는 온 것 같아요. 1000m 단거리 네츠게이트. 거기에 이제 4번마 퀸크리켓과 6번마 신봉불패란 신의 마필인데 이 두 마필 승부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데뷔전에서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어린 마필들은요, 항상 골막이 있어요, 골막. 즉, 한국 주로가 그렇게 좀 선진 경마처럼 주로 자체가 정말로 돈을 정말로 많이 투자된 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녀석들한테는 좀 약해요, 이 모래주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막이란 그 병을 어린 마필들은 달고 삽니다. 그래서 신마승부를 안 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정말 좋은 마필인데 아직 다리가 여물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승부를 하다 보면 다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마 승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의 이제 이 경마가 발전하기 위해서의 이제 수순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뭐 승부 안 한다 욕할 게 아니고 뭐 데뷔전에서 이렇게 방송 보시고 승부 안 하는 마필들 캐치해내면 되는 겁니다. 5번마 4번마 퀸크리켓과 그런 의미에서 8번마 신봉물패는 어리지만 성장 과정이 워낙 빠릅니다. 즉 경주에 바로 적응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끝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좀 노려야 될 마필 같아요. 1번마 치포 4번마 퀸크리켓, 8번마 신봉불패 이렇게 3마리를 추천드리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 5군입니다. 경주리 1000m 레이스고요. 총 7두가 출전하는 서종수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7마리 접전의 첫 번째 승부처. 요거 보면은요, 이 7마리가 다 팔려요. 레인베블 하나 빼놓고는 아마 다 팔릴 것 같은데 서종수가 첫 번째 승부처로 지정한 이유는요, 여기 내용 있게 출전한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오픈을 해드리자면 4번마 두손 포스트입니다. 두손 포스트. 또 저놈 또 미친 짓거리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점핑말이에요. 점핑말. 요 국산 6군 마필인데 지금 5군에 1000m에 갖다 썼습니다. 얼마나 1000m를 뛰고 싶었으면 1000m에 갖다 썼겠습니까? 점핑까지 감행을 하면서. 다른데 6군 1000m는 투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1000m 나오고 싶어서 여기에 출전을 했는데 지금 부담 중량이 51kg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뛸 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뛸 말도 없고 뛸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 편성에서 이 4번마 두손 포스트가 1000m를 노리고 나왔다라는 거는 오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이죠. 저는 충분히 이 능력검사의 능력 재검이죠. 재검 때 공익초사를 띈 부분 포화주로 했지만 저는 걸음 자체가 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방에서도 이제 1000m에 대한 강점, 즉 1000m에서 우승 한번 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점핑까지 감행을 했기 때문에 4번마 두손 포스트를 좀 강하게 배팅해 놓고 첫 번째 승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은 여러분들 5라운드 배당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6경주 혼합 4군입니다. 경주리 1200입니다. 3세상 마령 11두의 마필 출전. 여기는 대가리 마필이 불안합니다. 4번마 블랙 프라이튼. 지난주에 이 서정수가 이 자른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했어요. 정말로 내용 있게 자른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루 종일. 어쩔 줄을 몰랐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게시판에 어떤 분들 또 화가 나셨는지 또 뭐라고 질책을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서종수는 그거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개망신 당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서종수의 컨셉이자 서종수가 내용 깊게 자르는 마필들을 또 숨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릅니다. 인기순위 대가리 마필 4번 마 블랙 프라이든. 요게 아직까지 앞다리 쪽이니까 뻗는 자체가 시원시원치 못하라고 해요. 즉 인기에 비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문세영이 탔다고 지금 또 머리까지 팔려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마방에서도 믿어 못 믿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가리까지 팔린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여기서는 배팅권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때 이 다른 배당 마필을 갖고 4번마 블랙 프라이튼을 굳이 빼고 갈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11마리 출전해서 4번마 블랙 프라이튼이 대가리까지로 팔린다. 이런 내용인데도 팔린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건 서종수는 4번마 블랙 프라이튼을 내려놓겠고요. 2번마 장산태형, 7번마 금화 빅토리아, 10번마 홀리데이 드림, 신의 마필들을 좀 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번마 장산태형은요, 전주에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아직 덜 만들어졌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을 감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 하는 마필 2번마 장산태양이고요. 거기에 신의 마필은 7번마 금화 빅토리아. 경주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쿠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네요. 능력 검사 때 보여준 모습 출발 자체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주도 자체의 모습은 전혀 밀리지 않는 탄력이고 지난주에 구태씨가 또 입상을 하면서 능력검사 때 걸음 자체도 확인이 된 부분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거기에 34조 세계건설 마필이죠. 홀리데이 드림. 이것도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 다만 이제 10번마 홀리데이 드림은 34조 마필이죠.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가 분명히 있을 예정인데 웬만하면 때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는 부탁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빠이 승부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번, 7번, 10번 3마리 4번마 블랙 프라이튼 대가리 마필입니다. 시원하게 배팅권 내려놓겠습니다. 7경주 국산 6군의 경주거리 1300 총 12의 마필 서종수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7경주가 아마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는 이제 시점에서 전반부 마무리를 좀 지어볼 준메인급 승부처인데 제가 최범면의 집중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번마 루나 챔프는 배팅권에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될 마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데뷔전 치르고 2전째, 3전째인데 2세 마필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자신할 정도로 마필 변화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번마 루나 챔프 강하게 노려야 될 부분이죠. 이번 준메인급 승부처의 포인트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적중은 기본인데 여러분들과 저 서종수가 마신의 운이 따라서 복대복 막건을 또 성사시킨다라면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죠. 적중과 배당을. 그런 판때기입니다. 이 토요경마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준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역시나 서종수가 자신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7경주는 서종수와 함께 꼭 현장에서 같이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여기까지 전반부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8경주 때 후반부 경마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국산마 5군의 경주거리 1300입니다. 총 8두의 마필인데, 이제 노을 경마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경주 수도, 이제 정상적으로, 11개, 12개, 10개, 11개 이렇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게, 안 좋은 불미스러운 우리나라 사건 때문에, 이제 보존 경마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경주 수가 많아도, 이거 좋지가 않아요.
서종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출보다는 경마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편성을 좀 억지로 짠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 보여서 경마에 대한 흥미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지금 8대 마필의 이제 국산 5군인데요. 이 4번마 마이러닝을 제외해놓고 정말로 이게 다 간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완전히 박 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서종수는 4번마 마이러닝 우선 잘라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거기에 그리고 같이 들어왔던 녀석이죠. 퍼펙트 클론도 배팅권에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마 마이러닝은 직전이 전부라고 하고요. 이 7번마 퍼펙트 클론은요, 이 서종수가 보는 관점에서 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녀석입니다. 직전에 말 만들어 놓고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린 겁니다. 즉, 이번에는 이 7번마 퍼펙트 클론이 여러분들 선행, 저는 뭐 택도 없다라고 봐요. 거기에 이 마체도 작고 몸싸움이 상당히 심한 상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머지 마필들 전부 간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퍼펙트 콜론 이번에는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4번, 7번 배팅권 날려놓겠고, 그나마 이제 여기서 배팅권 압축을 해보자면은 3번마 전보, 2번마 해마루, 6번마 벌컨, 8번마 일렉스터입니다. 2번마 해마루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에서 직전에는 말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믿어봅니다 했기 때문에 승부가 없었던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당연히 말 더 좋기 때문에 승부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3번마 전보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에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 거기에 6번마 벌컨, 뭐 데뷔전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가 능력 검사를 받고 이 마필에 대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때 기승했을 때 못 탔죠. 기승 정지 때문에 못 탔는데 벌컨은 뭐 다 자기가 끌고 와야 될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외곽에는 8번마 일렉스터, 마필 스스로 막 물고 튀고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 조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이 좋아졌다는 내용이죠. 2번, 3번, 6번, 8번 네 마필, 그리고 4번, 7번은 내려놓겠고요. 요 제가 언급드린 네 마리만 잘 엮어도 충분히 적중과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구경주 국산 4군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1도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내려놓기보다는 좀 인기마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직전에 이 조교는 말 상태는 이상은 없는데 조교 촉이 안 와. 그런 이유로 서정수가 잘라드렸던 마필이 바로 4번마 딕시 2000입니다. 뭐 이번에는 오착순금 걸려있고 이번에는 조교 촉도 좋다라고 합니다. 노려야죠. 거기에 이제 8번마 터보제트, 승군전이지만 선행 못 가지만 따라가도 된다라는 자신감. 거기에 9번마 라오네스프리가 또 선행을 나서면은 승군전이지만 1400거리 직전의 모습보다 더욱더 뜰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4번 딕시 2000, 8번 터보제트, 9번 라운에스프리 요 세 마필 좀 강하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다른 마필들은 능력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4번, 8번, 9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네요. 국산 4군입니다. 경주거리 1300, 총 13두 접전, 오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 이 토요경마 메인 승부는 제대로 된 적중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내용도 좋았죠. 미스파크에 밥 잘 먹고 나오는 마필에 때리자. 정말로 내용이 좋았죠. 내용이 정말 좋았는데 이번 10경주도요. 이 1300거리입니다. 국산 4군의 1300이에요. 국산 4군의 1300 경주가 많이 있질 않아요. 정말로 중장 이제 1400 아니면은 이제 중거리 경주가 좀 있는데, 야, 이 메인 승부처 걸린 녀석이 있습니다. 딱 걸렸어요. 이 1300에 그냥 1300에는 쌍승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들도 득실. 혼전이죠. 이 레이스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아마 서종수가 생각하는 분위기는 지난주 토요경마 아마 12배짜리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정도의 배당을 좀 메인 승부처에 노려보고자 10경주를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배팅의 축, 쌍승식 대가리는 무조건 오는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무조건 함께 해주시고요. 11경주는 국산 3군의 경주거리 1200, 열세도 접전인데 안쪽에 있는 이번 말 라운 리더는 배팅권에서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쾌조의 컨디션이 아닌 최악의 컨디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번 말 라운 리더. 그나마 앞에 가면 좀 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 말 라운 리더 뭐 이번에는 선행도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선행도 못 나가고 마필도 최악의 컨디션. 뭐 김혜성 기수가 오랜만에 14조 말을 좀 얻어 타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냥 이신영 기수의 부탁입니다. 탈 기수가 없어서 타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려야 될 마필은 3번만 에코크라토스. 뭐 1200 단거리 전용 마필이에요. 9번만 장사노랑이. 뭐 더비까지 출전했다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뭐 거세까지 하고 나옵니다. 거세까지. 뭐 기본기는 여기서 대장이죠. 거기에 외곽에는 13번만 마천루. 마천루가 최근에 혼합 3군에 뛴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 거리 때문에 혼합 3군에 뛴 거예요. 1400 이하 거리를 뛰고 싶어서. 이번에 1200 거리입니다. 거기에 국산 3군 자기군이죠. 볼 거 있습니까? 무조건 앞에 가서 버틴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려야 될 마필이에요. 3번, 9번, 13번 세 마필. 거기에 2번마 라운 리더는 배팅권 내려놓으십시오. 12라운드 하이라이트급 승부네요. 하이라이트급 승부처. 혼합 3군의 경주거리 1800m 총 11두의 마필을 출전합니다. 하이라이트급으로 좀 강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저와 같은 생각이면 오시다. 저는 10번만 운검을 완전히 뒤로 돌려놓겠습니다. 운검이 들어온다라면은 뭐 본전, 뭐 심장 약하신 분들은 든든하게 방어를 해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일본산 마필들, 일제 마필이 거의 없었죠. 뭐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뭐 다이와라지가 마지막으로 일제 마필에서 사라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일본산 마필들이 한국 경마장에서 전혀 힘을 쓰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나마 조금 뛰고 있는 마필이 10번 마운검인데 이 분명히 전보다 컨디션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 10번 마운검이 직전에 출전 두수가 이 7대 단촐한 편성에서 자리 잘 잡고 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 역습, 즉 그러니까 바다가 갈리듯이 마지막 추입 직선에서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추입을 쉽게 했어요. 이번에는 11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입이 아닌 추입을 해야 되는데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정말로 짱짱합니다. 자력으로 추입. 어려운 상황 속에서 컨디션도 지금 전만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 배팅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대가리로 팔립니다. 왜? 사착순군 걸려있어서 더 팔려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착순군이란 이 제도 자체가 아예 더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착순군이 있으면은요, 오착순군이라든지 삼복순 맞추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사착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10번만 운검을 서종수는 약간 덜 보면서 뭐 현장에서는 상태가 제 눈에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삭제도 할 생각입니다. 서종수와 같은 공감된 생각이시라면 12라운드는 꼭 함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서종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13라운드는 혼합 2군의 경주거리 1700 12두가 출전하는데 뭐 인기만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경주입니다. 우선 S로즈는 승군전에 큰 마음이 없습니다. S로즈 내려놓으시고요. 직전에 말 안 좋은 상태에서 뛴 말이 10번말 위닝인데 위닝핸디. 아마 서종수가 그때 끝장승부로 천마의 일생무패를 한번 강하게 때렸는데 위닝핸디가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다는 이유로 제가 빼드렸어요. 그때 4분의 3마신 정말로 아쉬운 뭐 끝장승부였는데 이번에는 말 이상 없다고 합니다. 말 좋아졌기 때문에 직전보다 분명히 더 뜁니다. 더 뛰고 그리고 10번만 위닝핸드도 말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뒤에가 아닌 앞에서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만 스페셜 스카이 이것도 직전에 좀 편자 쪽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완벽하게 지금 보완을 해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 이후에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스페셜 스카이. 거기 6번만 비컬린. 뭐 여기서는 대가리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뭐 구조 마필에서 좀 한참 뛸 녀석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컬린 자마, 비컬린. 마명도 상당히 멋있는 녀석이죠. 6번, 2번, 10번. 이렇게 세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끝장승부처입니다. 국산 2군의 경조리 1400 연례도 접전 구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걸렸어요. 정말 걸린 겁니다. 이거는요. 이 배팅을 무조건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아마 이 14경주가요. 1경주라고 해도 서정수가 메인을 잡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14경주는 좀 아쉬운 게 14경주 말고 한 10경주 정도의 포진이 돼 있으면은 정말로 한번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고 과감하게 목숨 걸고 한번 갬블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 정도의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의 편성입니다. 14경주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걸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딱 걸렸다고 했을 때 안 걸린 게 있습니까? 다 걸려들어요. 저한테는 걸린 겁니다. 무조건 걸려있는데 배당에 대한 그런 것만 따라준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경마장을 기분 좋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경주 딱 걸린 끝장승부 마무리하면서 토요경마 마무리를 확실하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뭐 제주경마는 후반부에 서정수 안 합니다. 다른 영상과 찾아주시고 14경주 끝장승부 마무리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